2005년 11월의 어느 이른 새벽, 전남 고흥의 작은 섬 소록도를 떠나는 배 위에는 두 노년의 외국인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40여 년 전 이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들고 왔던 것과 다를 바 없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죠. 그들은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섬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봐, 자신의 떠남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호련히 배에 올랐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간호사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렉, 사람들은 그들을 푸른 눈의 천사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그 수식어를 평생 어색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소록도에 찾아와 간호사로서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43년을 보며 흔히 숭고한 희생이나 위대한 봉사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들을 보며 바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완벽하게 화해했을 때 삶은 어떤 풍경이 되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한 대답이죠. 1960년대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불렸습니다. 의사들조차 방역복과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채 환자들을 대했죠. 하지만 소록도에 도착한 20대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가장 먼저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진물이 흐르는 한센인들의 상처를 닦아내고 그들의 뒤틀린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벗어 던진 것은 단순히 장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벽이었죠. 우리가 타인과 불화하고 가족과 부딪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심리적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에게 상처를 주지 마. 내 기준에 맞춰. 나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 이 두꺼운 방어막은 사실 나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에 타인의 시선이나 보상에 목을 매는 것은 아닐까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자신들의 선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스스로와 완벽하게 화해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나는 간호사이고 내 앞에는 아픈 사람이 있다. 이 단순한 진실 앞에 어떠한 계산이나 두려움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과 화해한 사람에게 타인의 상처는 전염되는 병균이 아니라 어루만져야 할 동질의 아픔일 뿐이죠. 그들은 처음 5년을 제외하고는 월급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보내주는 기부금조차 환자들의 약값으로 썼죠.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손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터뷰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소록도에서의 매일매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희생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불행은 대개 기대라는 빚잔치에서 옵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자식이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는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 보상심리. 이것이 우리를 자신과 불화하게 만듭니다. 보상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이라 규정하며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행위의 보상을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찾았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치유하는 그 순간의 기쁨, 환자가 건네는 작은 미소와 감사, 이것이 그들에게는 월급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 40년을 오로지 남을 위해 쓴 다음에도 행복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들은 무엇을 위해 쓰였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쓰는 시간이 투자가 아니라 기쁨 그 자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보상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불화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지금 이 순간의 사랑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2005년 그들이 섬을 떠난 이유는 나이가 들어 더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될까 봐였습니다. 70세가 넘은 노구의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우상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평생을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싸웁니다. 내가 이 일을 해냈어.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라는 에고가 비대해질수록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안누와 마가렛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비움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삶은 비로소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집니다. 그들은 소록도라는 무대에서 주연 배우가 아닌 배경처럼 머물다 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을 수 있고 나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화해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자유입니다. 그들은 소록도의 40년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과 고름이 가득했던 그 섬이 그들에게 이처럼 행복한 곳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소록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소록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천국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며 나 자신과의 전쟁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안누와 마가렛처럼 장갑 벗은 맨손으로 삶을 껴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록도는 어디입니까? 매일 마주하는 거울 속의 나,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 서먹해진 가족, 그리고 아직 못다 이룬 꿈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맨손으로 어루만져야 할 우리의 소록도가 아닐까요? 남은 시간에 시간표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동안 참 애썼다 라고 말해주고 사랑하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그런 작은 화해들이 모여 먼 훗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두 간호사들처럼 참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풍경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먼 훗날 당신이 돌아볼 그 풍경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의 풍경은 어떤가요? 행복하고 평화로우신가요? 지금까지 지당한의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